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좀 듣고 넘기시고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 혹은 오즈비라고 하는 그런 용어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그모이드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쓸게요. 보통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파이가 맞나 보거든요. 파이.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원하는 게 이거고요. 그리스 문자 파이고요. 그다음에 함수 z는 이렇게 하고서 분수를 만들어야 돼서 프랙션 분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exponential z, 여기는 exponential z 더하기 1. 네,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예요. 밑에 보이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고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분모 분자를 조금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같은 함수가 됩니다. 어떤 함수가 되냐면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z, 이렇게 해도 같은 함수가 됩니다. 두 개는 이 왼쪽에다가 분모 분자에 exponential 마이너스 z를 곱해주면 분모에도 분자에도 exponential 마이너스 z를 곱해주면은요, 네. 어떤 숫자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z, 이거는 z 마이너스 z니까 exponential 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z가 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정의가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거를 그래프로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요.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넘파이 배열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z가 있어야 되죠. 독립변수 z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a range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만들게요. 우리가 부드럽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0.001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의 구간을 0.001이라고 하는 그 구간으로 이렇게 쪼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거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1 나누기 1 더하기 넘파이 점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익스포넨셜. 여기다가 마이너스 z. 공식 그대로 쓴 거죠. 그렇죠?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그 공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이제 z와 그러니까 x와 y, x축과 y축 그릴 수 있는 좌표들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x좌표들이고요. x좌표들이고 이게 y좌표들이 되는 거예요. y좌표들이 되는 거예요.
x와 y를 부드럽게 선으로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plt 점 네, 시각화를 할게요. 자, 조금 몇 가지 그냥 네, 사이즈 먼저 할게요. 피그 사이즈가 있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비율에 맞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가로 세로 크기를 2대1로 하려고 하는 거고. plt.plot z하고 시그 모이드를 그리시면 돼요. 시그 모이드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드 그렸을까요? 그 다음에 plt.sho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얘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여기가 y축이 될 거예요. 여기가 y축이 될 거고요. 여기가 x축이죠. x축. 그렇죠? 자, 보시면 x가 x좌표가 아무리 커져도요. x좌표가 아무리 커져도 어디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2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x좌표가 아무리 작아져도요. x좌표가 아무리 작아져도 어디를 넘어가지 못해요? 0을 넘어가지 못해요. 뭐의 특징이죠?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은요. 모든 범위에 대해서 모든 z 범위에 대해서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습니다. 그쵸? 뭐의 특징하고 비슷한 거예요? 확률의 특징이 뭐예요? 확률의 특징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0, 100%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 중간에 있는 확률들은 0과 1 사이의 값.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x좌표의 값이 어떤 값이든지 상관이 없이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분류해서 함수로 이용이 됩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확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오즈비. 근데 되게 이상하죠? 영어하고 한자가 섞여 있는, 영어와 한자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단어예요. 아드, 이상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아드. 거기다 s를 붙인 거예요. 아즈. 거기에 비율 할 때 비라고 하는 한자를 섞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어떻게 따로 번역을 안 해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오즈비라고 해요. 그냥 오즈비. 그러니까 영어에 어드에다가 s 붙인 거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 할 때 비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비율이란 뜻이죠. 뭔가의 비율인데 이게 뭐의 비율이냐면 음성이 될 확률과 양성이 될 확률의 비율이에요. 이진 분류를 생각해. 우리가 이진 분류를 보죠. 이진 분류는 0이다 아니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임 도미하고 빙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빙어다, 도미다, 도미가 아니다. 딱 이 문제잖아요. 그죠? 도미가 될 확률이 계산이 되면 도미가 아닌 게 될 확률은 1-p잖아요. 맞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빙어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빙어가 되지 않을 확률은 1-P잖아요. 그렇죠? 생선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면 하나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1-P를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P가 양성이 될 확률, 뭐 양성을 뭘로 정의할지는 그건 그때그때 나름이에요. 그죠? 네. P가 양성이 될 확률이라고 한다면 1-P는 양성이 되지 않을 확률, 다시 얘기하면 음성이 될 확률이에요. 이 비율을 오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즈비라고 얘기를 해요. 오즈비. 그래서 음성이 될 확률 분의 양성이 될 확률. 다시 얘기하면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의 퍼센티지를 오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즈비예요.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워준 값. 이거를 Z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오즈비에다가 로그를 씌워준 값을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로짓 모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로짓이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즈비의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오즈비의 로그를 취한 값. 근데 여기서 로그는 그 자연 대수 2를 미스로 하는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10을 미스로 하는 로그가 아니고요. 자연 대수 2라고 하는 것을 미스로 하는 로그예요. 네. 자연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로그. 그래서 오즈비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로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로짓을 풀어 헤쳐 볼게요. 이거를 조금 계산하면, 그러면 1-P분의 P는 익스포넨셜 Z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로그와 그 제곱은 이런 관계가 있죠. 10의 x승은 y라고 하면 x는 10을 미스로 하는 로그,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예요. 지금 이렇게 쓰면 y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오즈비죠. 안에 들어있는 오즈비는 10을 미스로 하는 지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연 상수라고 해야 되나? 자연 상수를 밑으로 하는 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저기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정의니까,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P는 1-P 익스포넨셜 Z죠. 이거 분모를 이쪽으로 곱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P에 관해서 묶어볼게요. P에 관해서 묶어보면, P가 들어있는 항을 좌변으로 옮겨볼게요. 좌변으로 옮기면 P 1 더하기 익스포넨셜 Z는 익스포넨셜 Z가 되죠. 맞아요? 왼쪽에 P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P 곱하기 익스포넨셜 Z가 있었죠. 좌변으로 넘기면 더하기가 될 거잖아요. 더하기 P 곱하기 익스포넨셜 Z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변에 이제 남는 거는 1 곱하기 익스포넨셜 Z니까 익스포넨셜 Z만 남죠. 자, 확률 P 계산해 보세요. 뭐죠?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이 오즈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결국은 0과 1 사이의 값만 갖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몇 가지 용어, 이 용어들은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어서 오즈비. 제가 한자로 비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율할 때 비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오즈비라고만 해요. 오즈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뭐다? 확률이다. 무엇과 무엇의 확률이다?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프렉. 이 프렉. 이렇게 쓰면.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의 비율이다. 이게 오즈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의 비율.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p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작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조금 글씨가 좀 작게 보여요. 디프렉하고 프렉하고의 차이점이고요. 자, 이게 오즈비라고 하는 개념이고 로짓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즈비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로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짓은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그 다음에 저걸 그대로 또 써줘야 되죠. 프렉 P 1 마이너스 P. 이 값이 로짓인 거예요. 로짓. 여기를 괄호로 묶을까요? 그럼 조금 더 보기 좋으려나? 네. 그래서 이 로짓을 Z라고 놓고 여기 있는 이 로짓을 Z라고 놓고 풀어보면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옵니다. 아까 계산 과정은 보여드렸는데 계산 과정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런 용어들만 좀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처음에 오즈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나온 개념이고요. 오즈비는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의 비율. 그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의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로짓. 이 로짓을 어떻게 얘를 Z라고 놓고 풀어보면 그게 여기서 P를 계산하면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모이드, 오즈비, 로짓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보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보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은 항상 어디에 있다? x값이 어떻게 변하든 다시 z값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즉 어떤 양성 샘플이 0이 될 양성 샘플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좌표축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딱 어디를 지나냐면 딱 원점을 딱 지나요. 원점을. 그래서 0보다 이 시그모이드 값이 0.5보다 크면
우리는 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뭐 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그모이드의 값이 0.5보다 작으면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선 문제에서는 빙어가 되면 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했고요. 여기서는 저기 레이블도 조금 할게요. plt y 레이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도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plt.x 레이블 이렇게 해서 z 이렇게 쓸까요? 타이틀 넣을게요. plt.타이틀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타이틀은 여기 있는 거고요. Y 레이블 보시면 여기가 그 파이라고 하는 알파벳, 저기 그리스 문자가 들어갔죠. 그리스 문자. 그 다음에 여기 Z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요. 여기 이 달러 기호를 쓰는 게 여기 제가 그 텍스트 셀에서 수식 쓸 때 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기서도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도대체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짓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즈비의 자연 로그를 취한 로짓을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로지스틱 이렇게 나옵니다. 로지스틱.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선형획이랑 연관이 되느냐? 선형획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선형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형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성에다가 개수들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밑에다 여기다 쓸까요? 이거는 텍스트 셀로 정리를 좀 할게요. 선형획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획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W0 더하기 W1 곱하기 X 첫 번째 특성의 값. 그죠?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곱하기 기호 빼버리고 점으로만 쓸게요. 두 번째 개수 곱하기 두 번째 변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형획이란 말이에요. 변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쓸까요? 이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쓰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절편에다가 sum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네. W, J와 C.X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형획이에요. 여기서 뭐 1부터 얼마까지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특성이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의를 했어요. 자, 이게 선형획이에요. 선형획이를 하면 이 선형획에서 나온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특성이 얼마가 있든 특성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든 상관없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개수들을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1차 방정식 형태의 이 공식을 계산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계산된 값을 어디다 넣자? 계산된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안에다 넣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자인 거예요.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는 좀 크게 쓸게요. D 프랙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라고 했잖아요. 이 Z가 들어가는 자리에 뭘 넣자? 얘를 넣자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풀어 볼까요? 디프렉 1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요 안쪽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 빠졌군요. 익스포넨셜 그다음에 중괄호 여기 끝에 중괄호 하나 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게 좀 보기가 싫으면 익스포넨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를 익스포넨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 1 더하기가 빠졌군요. 1 더하기. 선형회귀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선형회귀 공식을 만들어내고요. 이 선형회귀 공식을 어디다 넣자? 시그모이드 함수에 z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넣자. 그럼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값이 뭐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이 그 값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성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회귀를 하듯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두 개의 단계를 하는 거예요. 생선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생선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선 데이터가 웨이트가 있었어요. 웨이트가 있었고 랭스가 있었어요. 다이어고널이 있었고 하이트가 있었고 위드스가 있었어요. 자, 이 5개의 특성을 가지고서 샘플은 여러 개가 있어요. 샘플은 여러 개가 있고 5개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런 선형회귀 방정식을 만들어요. 근데 선형회귀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그 값은 뭐 어떻게든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개수들을 찾았다 치고 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브림이냐 스멜트냐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값을 이렇게 계산된 값을
어떻게 하자?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주자예요. 뭐 이 뒤쪽에 있는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만약에 0.5보다 크면 우리는 뭐라고 예측하자? 불임이라고, 도미라고 예측을 하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 0.5보다 작으면 음성, 스멜트라고 예측하자. 빙어라고 예측하자.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회기식을 먼저 만들어서 그 선형회기식의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을 때 리턴되는 값을 보고서 리턴되는 값이 0.5 이상이면 0.5 미만이면 이걸 가지고서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확률로 사용하겠다. 선형회기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계산해주는 값을 양성인지 음성인지의 확률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무엇을 찾는 게 목적이다? 바로 선형회기식들의 개수들을 찾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선형회기랑 똑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선형회기랑 똑같이 W0부터 WM까지 얘네들의 개수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델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W0와 WI들을 1, 2, 3, 4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여기를 뭐 임의의 난수로 만들어서 선형회기식을 딱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난수로 만들어진 그 공식으로 계산된 값을 시그모이드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불임하고 스멜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미하고 빙어가 나오겠죠. 지도학습이니까 레이블이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값이 제공이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정확도가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바꿔요. 뭐 W0만 바꿔본다거나 W0와 W1과 W2를 바꿔본다거나 그렇게 바꿔요. 바꾼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시그모이드에 넣고 확률 계산하고 실제가 Y 트레인과 몇 개가 맞았는지를 비교를 해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최대 몇 번까지 반복한다 그랬죠? 100번까지 반복한다 그랬나요? 생성할 때 맥스 이터 있었잖아요. 그죠? 예, 생성할 때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생성할 때 보면 맥스 이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선형회기 방정식의 그 개수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개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 확률이 제일 정확도가 제일 높아지느냐 그거를 모델 내부에서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까지 반복하겠다? 100번까지 반복하겠다. 100번까지. 어떤 식으로 반복할지는 약간 좀 더 어려운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특성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을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선형회기식의 결과를 어디다 넣자? 여기 Z 위치에 넣자.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줄 것이다. 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뭐라고 해석하자? 확률로 해석하자. 양성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종류는 달라질 거예요. 무엇을 양성으로 결정할지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끝나고 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피팅 시키고 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서 피팅 시키고 나면
무엇이 결정되냐 하면 선형회기와 똑같이 여기 있는 인터셉트 코이피션트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아까 첫 번째 샘플이 있었죠.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실제로 진짜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선형회기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선형회기식을 여기 있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트레인셋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트레인셋 가지고서 아까 트레인 확률이 있었어요. 트레인 프로버빌리티가 있었죠. 첫 번째 거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시면 불임이 될 확률이 99.7%. 그죠? 그러면 스멜트가 될 확률이 0.02. 자, 우리가 이 개수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시그모이드에 넣으면 0.997이 나와야 돼요. 자, Z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Z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로짓 모델에 그냥 하나씩 쓸게요. W0라고 할게요. W0는 로짓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찾은 인터셉트. 그 다음에 W들은 로짓 모델에서 찾은 로짓 모델의 클래시파이어가 찾은 코이피션트. 자, 그러면 우리는 Z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W0 더하기 W 곱하기 트레인셋 X. 우리 스케일 해버렸죠. 또 복잡해지네. 스케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죠 뭐. 못할 건 아니니까 로짓 모델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러를 먼저 찾아요. 스케일러를 찾고 스케일러에 트랜스폼을 해요. 누구를? X 트레인의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첫 번째 것만. 우리가 첫 번째 것만 보는 거니까. 자, 일단 Z를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뭔가 쉐입이 안 맞는데요. 2D, 1D. 예. 얘는 2D죠. 2D. 얘는 1D 곱하기. 예,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랑 닷 2D 요렇게 생긴 거고 요렇게 생긴 거니까 W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계속 모양이 안 맞죠?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착각했고요. 트랜스폼이 잘못된 거예요. 트랜스폼이 잘못된 건데 여기를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1차원 배열이거든요. 1차원 배열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돼서 2차원 배열을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2차원 배열이 나오고 2차원 배열에다가 1차원 배열을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Z가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슬라이싱 하죠 뭐. 슬라이싱 하면 될 거예요. 슬라이싱 해도 안 돼? 얘가 이번엔 얘가 안 맞는다는 얘기군요. 얘가 2차원 배열이었군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면 여기를 0이라고 해야 돼요. 네, 됐어요. Z가 이제야 계산이 됐어요. Z가 이제야 계산이 돼. 좀 이상한데?
Z가 계산이 됐고요. 이 계산된 Z를 시그모이드에다 넣으면 돼요. 시그모이드의 정의가 1 더하기 1 더하기 넘파이 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이게 시그모이드 결과죠. 결과 볼 0.002. 이쪽이 나왔네요. 이쪽이. 신기하게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양성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오른쪽을. 예, 이 결과는 이쪽 스멜트입니다. 스멜트. 예. 시그모이드는 그냥 요거는 그냥 계산 기간 잊어버리세요. 저도 쉐입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같을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같을 건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확률이 두 개가 나와요. 확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이 음성이 될 확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양성이 될 확률이에요. 근데 양성과 음성은 문제에서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에서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문제에서는 도미가 음성이에요. 그리고 빙어가 양성이에요. 양성.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게 양성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나오는 게 1-P 음성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계산해 주는 것은 뒤쪽에 있는 것의 확률을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것의 확률. 다른 거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5개 보여드릴게요. 5개. 이렇게 하시면 확률 5개 보여주죠. 0.02부터 0.95까지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만 5개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만. 그럼 볼까요? 자, 이 확률들 보세요. 확률들 보시면 0.002, 0.002, 0.04, 0.04, 0.95, 0.95, 0.015, 0.015, 0.957, 0.97. 그렇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양성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양성 확률을 어느 쪽에 표시하냐면 오른쪽에 표시해요. 오른쪽에. 네. 그러니까 왼쪽을 음성 확률로 표시하고 오른쪽을 양성 확률로 표시해요. 근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게 도미, 오른쪽에 있는 게 빙어예요. 빙어. 문제에 따라서 양성, 음성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는 일은 절편을 찾아요. 그 다음에 개수들을 찾아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하면 우리가 그 스케일링을 먼저 한 다음에 피팅을 시켰기 때문에 트레인셋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트레인셋을 스케일된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된 샘플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얘를 곱한 거예요. 얘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첫 번째 개수에다가 이 변형된 거에 첫 번째 변수를 곱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개수에다가 이 변형된 거에 두 번째 변수를 곱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개수에다가 변수를 곱하고 더하고 개수에다가 변수를 곱하고 더하고 개수에다 변수를 곱하고 더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바로 닷 프로덕트예요. 닷 프로덕트. 그래서 인터셉트와 닷 프로덕트의 그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은 거죠.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잖아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그렇게 해서 확률들이 계산됐는데 이 확률들이 옆에 나오는 확률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무엇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결정되는 값이 양성일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다. 양성은 문제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근데 시그모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을 만들고 그 선형회기식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률을 해석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런 계산을 했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우리는 프리딕트만 해버리면 되는 거죠. 프리딕트나 혹은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만 해버리면 저 계산 결과는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수학적인 내용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겠지만 활용하는 거는 생성한다, 피팅한다, 프리딕트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정확도 계산한다. 이게 다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